네, 2교시입니다. 노드 MCU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인터넷 시계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시계만 나오면 너무 밋밋하니 온습도계 센서를 달아서 온습도계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 위모스 D1R2 보드를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제 테스트 해봤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시계와 온습도계를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이제 회로 구성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 회로 구성도가 회로 구성을 하는 페이지에 그 보면 준비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옛날 보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용할 일단 부품 먼저 사실 좀 보자면, 오른쪽에는 DHT11 센서고요. 그러니까 온습도 모듈이 같이 들어있는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센서고요. 왼쪽에는 스위치인데 일반 스위치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미지 제공하는 사이트에, 그러니까 회로 구성하는 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이미지가 좀 없어서 좀 다른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스위치가 없으시면 이렇게 구성을 좀 하셔야 되고, 아무튼 일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누르면 이제 좀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보드를 일부러 좀 준비를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아다프루트에서 조금 제공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LED 백팩이라고 하는 세븐 세그먼트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4디지트가 표시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특별히 이제 시계를 위해서 가운데 콜론 표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숫자 모듈 아래쪽에 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형태가 좀 작은 형태라 AM, PM까지는 뭐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숫자 4개는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 있는 그 위모스 D1 보드 같은 경우에는 D1하고 R2 보드는 레이아웃이 조금 좀 달라요. 이게 디지털 핀 번호가 좀 다른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요거 모양만 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할 D1, R2 보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디지털 핀 번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걸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참고하신다면 D1, R2 보드에서는 D3에다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를 참고하지 마시고 이 디지털 번호를 위치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HT11 보드의 출력 쪽 핀보드에다가는 디지털 3번하고 연결을 하시고요. 스위치는 디지털 6번 핀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LED 백팩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D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순서대로 좀 잘 따져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갔냐면 SCL을 사용하는 쪽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녹색 선은 SD하고 연결되는 선 쪽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원선이니까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LED 백팩은 전원을 좀 많이 써서 5V 전원을 주셔야 되고요. 일반 스위치는 그냥 3.3V로 연결했습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DHT11 보드는 또 5V를 사용하는 전원선으로 또 연결을 했어요. 주의를 좀 하시고 연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로 구성이 끝났으면 이제 코딩을 해볼 텐데, 코딩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작동 시나리오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이런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IoT 기기가 이렇게 동작을 하려면 이런 시나리오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표현을 좀 먼저 해놨어요. NTP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시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넷 시간을,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디지트 7 세그먼트 HT16K33이라는 건 드라이버입니다. 7 세그먼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반도체예요. 이거는 이제 아다프루트 LED 백팩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제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다른 거를 사용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코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동일한 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DHT1 센서는 워낙 그 아두이노 보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응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표에는 LED 백팩 쓸 거다. 아다프루트에 LED 백팩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센싱한 온도하고 습도 값을 센싱을 해서 표현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스위치도 단다고 아까 회로 구성에서 말씀드렸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뭐냐면 시계를 표현한 걸 잠시 중지하고요. 온도 습도를 표시하고 일정 시간 후에 시계 표시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립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치면 이제 코드에 이제 써놓을 건데, 만약에 슬립 모드, 여러분들 시계 만들어놨는데 이 시계가 밝기가 너무 밝으면 또 수면을 또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밝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따가 사실 실습하는 코딩에서는 밝기를 극단적으로 지금 바꿔버릴 거예요. 물론 이따가 실습하는 영상 찍을 때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밝아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코드에서는 일단 밝기를 극단적으로 굉장히 밝은 빛 아니면 굉장히 낮은 빛으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런 순서대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코딩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코딩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일일이 라이브 코딩 하기보다는 코딩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의 자료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 자씩 틀리지 않도록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DHT11 센서라든가 LED 백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동일한 것들, 스위치마저도 좀 동일한 것들을 쓰신다거나 하면 좋은데, 여러분도 이제 사정에 맞게끔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인터넷 시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뭐 시간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실 해야 된 거는 우리 MCU 노드 MCU 보드이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접속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세그먼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다프루트 LED 백팩이라는 헤더 파일을 좀 추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와이어라든가 ESP8266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DHT11 센서 쓰기 때문에 DHT11 헤더 들어가 있고요. 아까 회로 구성돼서 보셨지만 스위치는 6번에 디지털 핀 6번에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관련 접속 정보, 그 다음에 LED 세그먼트 관련 변수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뭐 숫자파 발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파 발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해놨어요. 15가 이제 최대값이고요. 1이 최저값이에요. 물론 0으로 해버리면 LED가 꺼져버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세그먼트를 최대 밝기인 15로 세그먼트 밝기를 해놨고요. 슬립 모드 시에는 1로 가장 어두운 밝기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관련 변수들입니다. 뭐 여기 뭐 주석문으로 제가 써놨지만 1초마다 콜론을 블링크 시키고, 그 다음에 LED 이펙트 효과를 위한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좀 해놨어요. 콜론 관련된 거, 콜론 깜빡일지, 콜론이 켜져 있는 시간 체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슬립 모드일 때 콜론을 깜빡일 건지 안 깜빡일, 여기는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제가 깜빡임도 하지 말라고, 수면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꺼놓도록 설정을 좀 하는 변수들을 좀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자, 요 current time이라는 변수는 좀 중요한데, NTP 서버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오면 4개의 값을 정수형 변수에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4자릿수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거니까 이런 정수형 변수가 좀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슬립 모드와 관련된 변수고도, 요 변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슬립 모드를 쓸지 말지, 그 다음에 슬립 모드로 들어갈 타이머예요. 10초 만에 아무것도 안 만지면 슬립 모드로 10초 안에 들어간다 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또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달려 있으니까 또 스위치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수, 그 다음에 DHT11 센서를 쓰기 때문에 DHT11과 관련된 변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함수 선언부죠. 아무튼 DHT 센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 그냥 위에 밑에서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제에서 현재 뭐 온도값이라는 관련된 변수들 사용하는 변수들이에요. 밑에 아마 안 썼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표현할 온도와 습도는 이 변수를 가지고 쓸 겁니다. 네, 여기는 또 주석을 또 안 해놨네요. 정수형 변수 2개를 가지고 정수값으로 온도랑 습도를 표시할 텐데, 실제 반환되는 그 센서에서 반환되는 값은
아마 소점 두 자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자리를 적절히 배치를 하려면 또 정수값으로 변환을 해야 돼서 이런 변수를 정수형으로 좀 선언해 놨어요. 자, 그리고 NTP 접속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NTP 접속과 관련된 변수 중에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KR full NTP org라는 것이 실제 시간을 제공하는 서버 주소예요. 이쪽 서버로 접근을 해서 시간값을 얻어올 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가 나왔습니다. 셋업 함수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시리얼 모니터를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 상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좀 표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켜고 약간 뭐 0.001초 정도 딜레이 했다가 DHT를 센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핀 모드도 먼저 설정을 하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풋 풀업으로 구성된 스위치를 쓸 거죠. 우리 스위치 D6에 지금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와이어 비긴 해놨네요. 지금 D1, D2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러분 LED 세그먼트가 지금 사용할 신호선이에요. 그게 지금 D1, D2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그먼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아다프루트의 지금 LED 백팩 같은 경우에는 0x70번지로 먼저 시작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밝기를 지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세퍼레이트 아까 제가 최대 밝기로 지금 시작하도록 해놨다 그랬죠. 그 다음 요거는 디버깅을 위한 거니까요.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참고하시려면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보시면 접속되는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접속은 와이파이 커넥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됩니다. 오른쪽에 함수 지금 일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클라이언트 비긴, 그 다음에 슬립 모드 타이머 이렇게 지금 세팅을 좀 하고 루프로 들어가죠. 이 루프는 이제 실제로는 계속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겠죠. 감시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감시를 할 거냐면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이 값을 감시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값을 계속 매번 가지고 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표시를 할 거고요. 시간값을요. 그 다음에 콜럼 표시라든가 슬립 타이머 제어를 위한 이펙트 섹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루프 함수를 가만히 보시고 잘 파악을 해보시고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NTP 업데이트 요 부분은 계속 돌겠죠. 엔코더 인프 계속 돌 거예요. 네, 1초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해보고 네, 체크한 다음에 NTP 접속해서 시간값 가져오고 콜럼 표시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슬립에 들어갈지 말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자, 먼저 와이파이 커넥트 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2교시 이 강의를 위해서 사실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지금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노드 MCU 보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항상 먼저 이 보드 자체가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공유기를 통해서 접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휴대폰들도 와이파이를 키면 접근하듯이 동일합니다. SSID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와이파이로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SSID나 패스워드가 하나라도 틀리면 와이파이가 접근이 안 돼서 도저히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업 함수에서 와이파이 커넥트라는 함수 호출해서 일로 들어왔는데 SSID나 패스워드 틀렸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와이파이 접속이 잘 되면, 정상적으로 잘 되면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요 부분 뭐냐면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접속되는 과정 중에 있다면 LED를 이렇게 회전하듯이 켜는 동작을 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요. 접속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안 할 건데 이 과정이 뭐냐면 우리 윈도우에 이렇게 뭐 할 때 타임 돌아가듯이 프로그레시브 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00% 차듯이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내가 동작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접속이 되면 이 아랫부분 시리얼 모니터 상에만 출력할 거예요. 와이파이 커넥티드 됐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NTP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간값을 가지고 온 내용이죠. 시간값을 가지고 온다. N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NTP 정보를 업데이트를 한다. 타임 클라이언트의 분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시간을 가져오죠.
그래서 current 현재 분, 그 다음에 현재 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합니다. 매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1초마다 한 번씩 사실은 계속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체크를 계속하고 1분이 지난지에 따라서 1분이 지날 때마다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 표시할 때 우리는 초는 표시는 안 할 거거든요. 분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이 바뀌면 LED의 표시창의 숫자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4자릿수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분까지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12시간제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우리 LED 백팩에는 현재 제가 사용하는 LED 백팩에는 AM, PM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요. 만약에 다른 LED 백팩을 쓰신다면 이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부분 놔뒀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제로 표시할 거면 그냥 그대로 1부터 23까지죠. 네, 24는 표시를 안 할 거예요. 24시는 앞에 다 제거하고 분만 표시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2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24시간제로 표시할 거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익팩 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초하고 관련된 겁니다. 매번 초를 표시할 때 우리 LED 백팩 가운데에 지금 콜론이 달려 있는 LED 백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론을 깜빡임으로써 내가 시계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때마다 사실 뭘 할 거냐, 매 초마다 사실은 DHT11 값을 센싱을 할 겁니다. 아래쪽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디버깅 하려면 내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또 시리얼 모니터상에서 보려면 요 주석분 푸시고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트넘이라 그래서 시간을 표시할 때 원활히 좀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좀 바꿔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표시하고 나서 습도나 온도를 표시할 때 소수점 이하짜리 부분들을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릿수 때문에 좀 계산이 좀 필요해서 풀이한 부분이 이 두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주석물 푸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부분 있는 부분은 또 무슨 부분이냐면 슬립 모드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제가 잠든 시간, 그러니까 시계를 안 만지면 얘는 이제 어두운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가 변화되는 타이머입니다.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지면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온도 습도를 표시하고 시간도 밝게 표시하고 콜론도 깜빡깜빡하고 밝기도 굉장히 밝게 표시를 할 건데 안 만지고 한 10초 정도 지나면 어둡게 어두운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콜론도 깜빡임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표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예요. 슬립 모드를 사용하고 슬립 모드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좀 표시할 거고, 여기 희한한 코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냐면 LED 세그먼트에다가 특별한 것을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좀 코드를 좀 넣어놨어요. 슬립 모드에 들어가서 온도를 표시할 때 온도가 숫자만 나오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제가 C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이 좀 C를 좀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H를 좀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그 LED 세그먼트의 마지막 놈인 겁니다. 마지막 놈에다가 요 같은 경우는 C를 표현할 때 이렇게 00111 001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고요. 요 아래쪽에는 휴미디티인데 사실은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세그먼트 하나만 가지고 퍼센트를 표시하기가 좀 애매해서 P로 할까 하다가 그냥 H 대문자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H라는 대문자가 나오게 하는 코드예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 초마다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6초 이상, 9초 이상 이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6초 초과, 9초 미만인 경우에는 온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4초 초과 7초 미만인 경우에는 습도를 표시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간을 표시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밝기도 좀 조정하는 것들로 좀 해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립 모드라면 슬립 타이머도 초기화가 되고 AM, PM 뭐 사용은 안 하지만 그와 관련된 코드 있고요. 코드 블링크를 위해서 또 코드 블링크 처리를 해놨고, 사실은 그 블링크는 1초에 한 번 깜빡이는 게 아니라 1초에 0.5초는 켜주고 0.5초는 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코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콜론 깜빡임 처리, 슬립 모드일 때 깜빡이를 안 한다면 뭐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슬립 모드를 사용할 때라는 뜻이에요. 슬립 모드를 사용하면 하는데 깜빡이만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다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코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 다 끝나시고 요 슬립 모드를 사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설정 좀 바꿔보시면 다르게 동작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푸시 스위치와 관련된 겁니다. 푸시 스위치를 지금 현재 달아놨고요. 스위치가 누를 때마다 제가 이제 디버깅을 해서 좀 달아놨는데 동작을 좀 다르게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누를 때만 온도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먼저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안 눌렀는지 파악하고, 스위치가 눌러졌으면 어떤 동작을 시키죠. 뭐 밝기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지금 동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호출했던 DHT11 센서에 관련된 겁니다. DHT11 센서는 원래 뭐 다른 데 예제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참고를 좀 했었는데, 아까 제가 셀시우스 템프, 그 다음에 요런 템프, 휴미디티 템프 요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 요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안 쓰는데 그냥 코드를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쓸 것은 item프나 iHum이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변수예요. 이 값을 100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로 나와서 100을 곱해서 정수값으로 형변환을 시켜서 정수 변수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자리 숫자로 나올 텐데 아마 3자리 숫자로만 나올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 통해서 아무튼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이 부분도 주석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실습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실습해서 보셨겠지만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도 켜보시면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에 키를 누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딩이 상당히 코드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 코딩하는데 좀 시간이 좀 아마 걸리셨을 거고요. 어쨌든 이 코드를 뒤에 나오는 그 실습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뭐 코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셨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코딩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시면 다시 한번 코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에러가 나지 않도록, 컴파일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리얼 모니터 한번 먼저 켜놓은 다음에 할게요. 사진 한번 해놨지만 컴파일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드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컴파일이 아마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컴파일 하는데 상당히 걸리네요. 컴파일이 끝났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업로드 과정이 조금 있다가 끝나면 아마 리세팅이 되면서 아마 시작을 아마 할 거예요. 다 올라갔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에는 지금 현재 와이파이 커넥티드가 나왔죠. 와이파이 커넥티드가 나왔고, 여기서 얘기하는 와이파이 커넥티드란 무엇이냐, 뭐 뒤에 지금 현재 시간하고 뭐 습도,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와이파이 커넥티드 부분부터 한번 소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와이파이 커넥티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 커넥티드 부분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와이파이 커넥트라는 함수 호출되면 맨 마지막 와이파이 커넥티드가 나왔죠. 물론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뭐 비밀번호라든가 와이파이 SSID라든가 여러 번을 세팅을 해서 접속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NTP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NTP 서버를 통해서 시간값을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우리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인베디드 보드라고 칭하는 이런 보드들은 발진기라는 게 있어서 그 발진기를 통해서 어쨌든 시계하고 비슷한 시간을 흘러가게끔 만드는 시계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차가 생겨서 시간값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흔하게 지금 시리얼 모니터 상에 측정되는 값을 보면 현재 시간은 2시, 그러니까 24시간 줄 얘기하면 14시 1분인 거예요. 14시 1분이고 지금 현재 습도는 28.0%, 그 다음에 온도는 28.5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약간 변환을 해서 왜 이렇게 네 자리에 천 단위의 숫자를 지금 해놨냐.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LED 백팩에 지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수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수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동작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코딩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버튼을 누를 때 이 LED 백팩의 밝기를 변화를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LED 백팩의 밝기를 변화를 시키면서 무엇을 하냐면 DHT11 센서에 지금 현재 측정되는 온도 습도를 여기 LED 백팩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원래는 시계를 표시를 하고 있다가, 그죠? 누르는 순간 시계를 표시를 지금 현재 어두운 것을 밝게 변화시키고 조금 있다가 온도와 습도를 표시한 다음에 다시 어두워지게,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립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LED가 너무 밝으면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밝아지게끔 한 거예요. 밝아지면서 온도 습도도 표시를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눌러볼게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시간값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값을 표시는 하고 있는데, 누를 때만 시간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두운 상태, 슬립 모드에 들어가서도 어두운 상태이긴 하지만 콜론이 깜빡이는 없지만 시계를 표시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시 3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누를 때마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정말로 온도, 습도 표시를 했고, 습도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도 방금 보셨고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됐죠. 누를 때마다 동작을 하죠. 자,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도 한번 보시면 제가 방금 눌렀듯이 키패드를 이렇게 버튼, 스위치를 클릭함에 따라서 동작을 하죠. 조금 빠르게 일찍 누르면 바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죠? 때마침 시간도 14시 4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14시 44분이 정확하게 표시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또 한번 눌러볼게요. 14시 4분.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자면 업로드가 완료되면요, 리셋되면서 동작을 해버렸고요. 사실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그 로그를 관찰을 해보자면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동안에 LED 세그먼트 4자리에 LED 세그먼트가 동작 중을 표시를 할 거예요. 접속하는 동안. 접속이 끝나면 이제 시계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시리얼 모니터에도 와이파이 접속 중 로그도 기록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디버깅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제 단독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얘가 와이파이, 그러니까 우리 공유기로 접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로 제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표시가 될 텐데, 이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그 과정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접속이 완료가 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접속 완료 메시지도 표시가 될 거고요. 접속 완료되면 곧바로 그냥 현재 시간과 온도 습도도 시리얼 모니터 상에 기록을 할 거고, LED 세그먼트에는 시계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시간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도록 코드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10초 정도로
해놨어요. 사실은요. 10초 정도 지나면 안 만지면 어두워지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밝아지고요. 시계 콜론도 동작하고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는 습도,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는 또 온도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안 만지면 스위치를 안 건드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어두워진 형태로 그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시계와 온습도계를 같이 표현하는 인터넷 기기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